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촛불만이 켜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무서워요. 올라오실 수 있나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알 수 있었죠. 오늘 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승우가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답했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모든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상상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 다음에는 당신 집에서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 뒤 미영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희는 처음으로 승우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신 집에서 하고 싶었어요. 소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을 때 승우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어요. 하지만 이 달콤한 사랑이 두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것은 행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승우는 51살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정성스럽게 키워온 작은 건설업체가 대형 업체들의 무자비한 가격 경쟁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매월 적자가 쌓여가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조차 빠듯한 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면 아내 미영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또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오네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25년 부부 생활의 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리로 일하며 집안 경제의 실질적인 기둥이 된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날이 갈수록 싸늘해져만 갔어요. 당신이 무능해서 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미영의 날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승우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이미 몇 년째 단절된 상태였어요. 남자가 돈도 못 벌면서 그런 것까지 바라지 마세요. 미영의 이 말은 승우를 한 남자로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승우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나갔던 승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김소희를 만났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한숨을 쉬는 그녀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참 힘든 하루였네요. 소희가 중얼거린 이 한마디에서 승우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46세의 소희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요즘 힘든 일들이 많으시나 봐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소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속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소희가 내리면서 남긴 이 말은 승우의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위로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승우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그 작은 위로 하나만으로도요. 그 후로 승우와 소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오다가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도 만났어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잘못 와서 대신 받아뒀어요. 소희가 승우네 집 앞에 놓인 택배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승우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일 때문에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서요. 바쁘시겠어요. 저도 학원 일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거든요. 소희의 말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단지 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승우 옆에 소희가 조용히 앉았어요. 담배 피우는 곳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불편하시면 끄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끔 남편 담배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소희의 이 말에서 승우는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분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승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혼은 안 했지만 지금 별거 중이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내고 있어서요. 승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던 소희에게도 이런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살고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승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래도 승우 씨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견디며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혼자서는 더욱 힘들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어요.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같은 층 이웃도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들이 승우와 소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하루는 조금 더 견딜만해졌거든요. 소희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승우의 마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힘드실 텐데. 승우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서 소희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기침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어떡해요. 소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픈데 혼자 있으시면 걱정되잖아요. 이것 좀 드시고 약도 제때 드세요. 승우가 건넨 죽을 받아들며 소희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승우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소희가 그를 부축해 주었거든요. 조심하세요. 다칠 뻔했잖아요. 소희의 따뜻한 손길이 승우의 팔을 감쌌을 때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왜 이렇게까지 마시세요? 몸 상하잖아요. 소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서 승우는 진짜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을 느꼈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남편이 바보인 거죠. 승우의 진심 어린 말에 소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우 씨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부인이 몰라 보네요. 소희의 대답에 승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특별한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고 대화할 때의 미소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요즘 그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던데. 남편, 부인 있는 사람들끼리 저러면 되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승우와 소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로에게서 받는 위로와 이해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희의 집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우 씨, 죄송한데 혹시 수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희의 부탁에 승우는 기꺼이 공구함을 들고 올라갔어요. 수리를 마치고 소희가 정성스럽게 끓인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 출발할 자신이 없어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줘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기가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태풍 경보가 발령된 그날 밤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우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미영은 회사 야유회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고 집은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고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집안이 어둠에 휩싸였어요. 그때 승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무서워요. 올라오실 수 있나요? 소희의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승우는 주저하지 않고 소희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촛불만이 켜진 거실이 나타났고 얇은 원피스 차림의 소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알 수 있었죠. 오늘 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비에 완전히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소희가 수건을 가져와 승우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승우의 이마와 뺨을 스치자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옷도 갈아입으셔야겠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소희가 승우의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승우의 가슴에 닿는 순간 둘 다 숨을 멈췄어요. 당신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소희가 승우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승우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을 상상한 적이 있어요. 승우가 소희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억눌렸던 모든 열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승우의 거친 숨소리가 소희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소희의 뜨거운 고백이 승우의 가슴을 더욱 뛰게 만들었어요. 바깥의 태풍은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그 공간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당신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소희가 승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꿈일 것 같아서요. 태풍이 지나간 새벽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진정한 사랑을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승우와 소희의 만남은 더욱 치밀하고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 뒤로는 조그만 기회라도 있으면 만나려 했어요. 미영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희는 처음으로 승우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신 집에서 하고 싶었어요. 소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을 때 승우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어요. 여기서 당신을 품는 게 꿈이었어요. 승우가 소희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며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그 공간이 처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찬 기분이었어요.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는지 몰랐어요. 소희가 승우의 품에 안겨 중얼거렸고 승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맞춤했습니다. 소희는 남편과 별거 중이라 집에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이 끝난 저녁 시간 승우가 소희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희가 혼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 그녀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술을 올렸어요. 음악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승우의 속삭임에 소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는데 당신이 있어주니 집이 따뜻해졌어요. 피아노 건반 위로 떨어지는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연주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 당신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어느 오후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위험해요. 누가 볼 수도 있어요. 소희의 걱정에 승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더 스릴 있잖아요. 승우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시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서의 키스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로맨스가 되었어요.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 순간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20년 만에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소희의 솔직한 고백이 승우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예쁜 속옷을 입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나도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승우가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감정이 가능한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설레고 행복해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관계를 숨기기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서로를 보는 시선의 온도를 이웃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의 의미심장한 침묵, 복도에서 스치며 나누는 은밀한 미소들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요즘 저 두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아직 그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로에게서 받는 사랑이 너무 달콤하고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언젠가 끝이 오는 법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김 아줌마가 미영에게 슬쩍 말을 흘린 것이 시작이었어요. 요즘 남편분이 위층 부인과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김 아줌마는 마치 선의로 알려주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악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미영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승우의 행동과 갑자기 좋아진 기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사업이 그렇게 바쁜가요?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승우는 당황했어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별일 아니야. 승우의 어색한 대답이 오히려 미영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태진에게도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부인께서 같은 아파트 남자와 자주 만나신다던데 사실인가요? 젊은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태진은 이 말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감히 내 여자가. 자신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내의 불륜은 참을 수 없다는 이중적인 분노였어요. 그날 밤 태진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편을 보고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집에 와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태진의 목소리에는 험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도 승우를 더욱 예리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승우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을 때,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휴대폰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승우의 변명은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어요.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도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 두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아? 낮에도 서로 집을 오가는 걸 봤어. 아이고, 참 뻔뻔하기도 해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승우와 소희는 점점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서로에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우연히 마주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승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미 물 위에 떠오른 기름처럼 그들의 관계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결국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영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 본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승우가 소희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당신 그 여자와 뭐 하는 거예요? 미영이 승우를 다그치며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바보였네요. 승우는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 CCTV로 다 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봤다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같은 시각 소희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진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소희를 몰아세웠습니다. 감히 남편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와. 태진의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소희가 용기를 내어 맞섰어요. 당신도 다른 여자와 지내면서 왜 저만 탓해요? 내가 바람을 피워도 너는 내 부인이야. 체면이라는 게 있어. 태진은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로 소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소희의 뺨을 때렸어요. 아!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감히 남편한테 대들어? 너 같은 년이. 태진의 폭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이웃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회사에서 비웃음거리가 됐어. 미영과 승우의 집에서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미영이 접시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여보,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진정하라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나만 바보였는데? 미영의 분노는 수년간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인격적으로도 실망스러워요. 그날 밤 두 집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승우는 거실 소파에서, 소희는 멍든 뺨을 감싸고 침실에서 각각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파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우와 소희의 불륜이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주민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렸어요. 불륜 아저씨다. 우리 엄마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승우가 아파트 현관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그녀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아이들을 다른 학원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아니에요? 학부모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소희의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소희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승우의 건설업체 상황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더욱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집 공사를 맡기겠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돌렸습니다. 승우와 소희는 서로 만나기조차 어려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피해 다녀야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승우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승우의 답장도 절망감으로 가득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만남이 이제는 서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소희의 후회 섞인 목소리에 승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네요. 주변 시선의 무게는 사랑보다 더 무겁고 견디기 어려웠어요.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소희가 먼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아파트 옥상에서 만난 마지막 날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승우는 이런 말을 들을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없으면. 승우가 매달리듯 말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승우의 절규 같은 질문에 소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둬요.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말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해 다녔어요. 엘리베이터 시간을 피해 계단을 이용하고 쓰레기 버리는 시간도 달리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다고 해서 주변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이미 퍼진 소문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미영은 승우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20여 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끝이에요.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도 능력 없고 인격적으로도 실망스러워요. 승우의 건설업체도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소문 때문에 일거리가 완전히 끊어진 데다가 기존 채무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었구나. 승우는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아노 학원은 학생들이 모두 떠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태진은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비정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포기해. 재산 분할도 기대하지 마.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소희는 항변할 힘도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모든 게 제 선택의 결과네요. 소희는 텅 빈 학원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이 찾았다고 믿었던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모든 것을 잃은 승우는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집은 미영에게 넘어갔고 승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25년간 살았던 보금자리를 떠나는 날, 승우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짐을 정리하며 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희에게도 비슷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태진과의 이혼이 성립되면서 그녀도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20년간 살았던 집, 피아노가 있던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소희는 피아노 앞에서 마지막 연주를 했어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승우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승우는 건설업을 완전히 접고 작은 리모델링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에서 직장인으로, 그것도 막내 신분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승우 씨, 이 일은 경험이 부족하시니까 천천히 배워보세요. 자신보다 훨씬 어린 동료가 가르쳐주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소희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에 있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딸, 많이 힘들었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소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새로 시작하면 돼. 어머니의 위로가 소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이 50에 가까운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승우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생활.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승우는 종종 자문했습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향에서 작은 음악 교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승우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가끔씩 승우가 그리웠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승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소희와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가족, 사업, 명예, 그리고 평온한 일상까지도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승우는 자신의 순진했던 생각을 후회했습니다. 미영과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정리하러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미영이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도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승우는 미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난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당신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승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희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미영에게도 있었다는 것을요. 따뜻한 관심, 이해, 그리고 사랑. 단지 자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했다면 달랐을 텐데요. 승우의 후회 섞인 말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요. 소희도 고향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작은 음악교실을 열면서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소희는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 곡 정말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연습하면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희는 순수한 기쁨을 다시 느꼈어요. 승우와의 사랑도 소중했지만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소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사랑만 쫓아갔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이제 리모델링 업체에서 꽤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승우 씨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젊은 동료들도 이제는 승우를 인정하고 존경했어요.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승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미영과 마주쳤습니다.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만해요. 승우 씨는요? 저도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바빠요.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은 이제 많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도 잘못이 많았어요.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만 탓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승우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죠. 맞아요. 그때 좀 더 대화를 많이 했다면 두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희에게서도 편지가 도착했어요. 부산에서 보낸 편지에는 근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승우 씨, 안녕하세요. 고향에서 작은 음악교실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승우 씨 덕분에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답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으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승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웠어요. 승우는 새로운 연인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가끔 예전 아파트를 지나치면서 생각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승우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사랑은 새로운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구나. 승우는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소희와의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랑을 위해 소중한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족, 책임,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인연들을요. 요즘 승우는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출근해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된 삶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승우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희도 부산에서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음악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소희가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소희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성숙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는 사랑만큼이나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승우는 가끔 소희를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움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했어요.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우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그 추억을 가슴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승우는 한강변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길구나. 쉰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배워나가면 되는 거야. 승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바닷가에서 소희도 석양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 소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까지도요. 황혼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승우와 김소희, 두 사람의 뜨거웠던 사랑과 그로 인한 시련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픈 선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가꾸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중년에 접어든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일 테니까요.